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뜻은 가늘 섬이고 부수는 실사변이네요. 딱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글자입니다. 가늘다, 잘다, 가냘프다, 부드럽다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는 배, 고운 비단이란 뜻도 있네요. 뜻을 나타내는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늘다의 뜻을 가진 섬으로 이루어짐, 가는 실의 뜻이다. 전하여 가늘다, 곱다의 뜻이 되었다. 뜻이 이렇게 된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는 배, 비단, 고운 비단 이런 뜻이 생긴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설문해자에 봐도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 봐도 설명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한자가 아니에요. 지금 갑골문하고 근문에도 나타나질 않죠. 오래된 한자가 아니어서 요거를 파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부수인 실사를 보죠. 가는 실멱이라는 뜻도 있네요. 부수하고 같고요. 가는 실, 매우 적은 수, 가늘다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견사, 명주실 이런 뜻도 있고요. 상형문자, 사의 속자다. 가는 실, 감은 실타래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도 실사네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가는 실명. 사의 본자이다. 생사를 꼰 실의 모양이다. 그럽니다. 설문해제에서 찾아보니까 누에가 토해낸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실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죠. Chinese etymology에서 보면 실크라고 그럽니다. 비단이라고 그러죠. 비단 실이다. 그럽니다. 갑골문과 근문을 보면 실을 이렇게 꼬은 모양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지금처럼 변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실을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그렸죠. 자, 빙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누에가 있고 비단 실을 뽑아내죠. 이걸 가지고 이 비단을 만드는 것이죠. 다시 섬으로 돌아와서 요 윗부분에 있는 이 모양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사람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옆으로 서 있는 사람 모양을 나타낸 게 현재의 글자로 변한 것이죠.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걸 창과라고 합니다. 부수는 같고요. 창이라는 기본 뜻이 있고 나무로 된 자루에 끝이 뾰족한 쇠붙이를 달고 손잡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모양이라고 해서 상형 글자입니다. 설문해제에 봐도 상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설명은 없네요. 자원자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가장 창 같아 보이죠. 옆에 가로로 이제 쭉 그어진 것이 나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빙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게 나오네요. 옛날에 이제 유물이 발견된 것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글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Chinese etymology에 봐도 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문을 보면 완전히 그림이었죠.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간단화되면서 현재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갑골문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간단하게 그린 것도 있습니다. 갑골문이 오래된 경우도 있고 금문이 더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금문은 주나라 때까지 계속 썼기 때문에 갑골문은 은나라까지 썼고 금문은 그 은나라 이전 한나라 또 오대 시대 이때도 썼었거든요. 청동기를 제작해서. 근데 이제 그때 오래된 거는 발견된 게 양이 적고 주나라 때 꽤 많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때 금문이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있고 뭐 간략화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글자인지 찾아보죠. 자, 부추구라는 글자네요. 땅 위에 물이 지어나 있는 부추 모양을 본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자에서 보이는 이 모양과 같죠. 설문해자를 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양이 현재 이걸로 바뀐 거죠. Chinese Etymology에 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 모양이 아까 섬자 옛날 모양하고 같죠.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갑골문 금문에는 나타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파자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글자를 합성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가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명주실, 뭐 상당히 가늘죠. 실 한 가닥일 테니까요. 그리고 부추도 잎이 상당히 가늘죠. 다시 빙에서 검색해 봤는데 부추가 나 있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있는 게 땅이겠죠. 땅에 나 있는 모양, 이 사진 같은 상황인데 부추 잎은 상당히 가늘죠.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람이 있고 창이 있죠. 이 창은 아무래도 이 현대의 낫과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낫으로 사람이 이렇게 베는 모양, 그런 모양이 되겠고 그것이 실처럼 가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늘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처럼 가늘고 부추 잎처럼 가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섬진이란 단어가 있네요. 아주 자디잔 티끌. 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는 섬세라는 말이 있죠. 이때 이제 가늘다는 뜻으로 섬을 쓰죠. 새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고요. 요렇게 변해서 이제 밭전자 같이 된 거네요. 어쨌든 실사가 있으면서 실처럼 가늘다 라는 뜻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늘다는 뜻을 가진 섬,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실사와 사람인과 창과와 부추구, 그리고 새와 비슷한, 섬과 비슷한 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